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재명 압도적 1위 이야기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요, 추석 민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추석을 맞아서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고향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전국으로 수도권 인구가 쫙 퍼지게 되죠. 수도권 민심과 이 지역 민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는 이 추석 민심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추석에 온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이런 정치적인 현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 지역 민심이 변화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이걸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석에 맞춰서 지상파 방송국에서 내놓는 여론조사,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KBS가 추석을 맞아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내용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결과는 이재명이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1위를 달리고 있더라.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27.8%, 윤석열 18.8%, 홍준표 14.8%, 이낙연 12.0%. 윤석열의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홍준표가 확실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낙연 역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자, 그렇다면 각 정당 후보들만 떼놓고 본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재명 37%, 이낙연 24%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과 이낙연의 차이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고 없다, 그리고 모름, 부동층으로 평가되는 그 지표가 한 30%가량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지지율이 나왔을까요? 이재명 54.7%, 이낙연 29.9%, 추미애 4%, 박용진 1.4%가 나왔다고 합니다.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만 따로 떼서 물어봤습니다. 홍준표가 30.2%, 윤석열이 21.8%, 유승민 10.2%.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윤석열을 오차 범위를 넘어서 많이 앞서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이 47.2%로 가장 높고 홍준표가 34.8, 유승민 5.1, 최재형 2.9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 쪽은 확실히 머리가 좀 아픕니다. 전체 여론조사를 하면 홍준표가 앞서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윤석열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정하는데도 굉장한 갈등이 생길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선 룰 가지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죠. 어떻게 봉합이 되고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그냥 진짜 봉합만 해놓은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살짝 덮어만 놨기 때문에 이 경선 룰에 대한 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와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된다면 룰 때문에 팍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1대1 가상대결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43.7% 대 36.3%, 이재명 대 홍준표 45.2% 대 36%로 이재명 후보가 넉넉한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가상대결입니다. 이낙연 대 윤석열 38.8 대 38.1, 박빙이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대 홍준표 38.4 대 39.2로 오차 범위 내에 홍준표가 앞서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조사 결과는요, 이낙연이 본선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결국 이낙연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번 조사는 KBS가 의뢰를 했고요.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에서 했습니다.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를 채택을 했고요. 표본 크기는 1000명이고 응답률이 23.8%입니다.
자, 이렇게 KBS에서 이재명이 확실히 치고 나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추석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너무 달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걸러야 되는 여론조사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걸러야 되는 여론조사, 이 데일리안의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이 47.9%, 이재명이 37.9%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압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자,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이 47.5%, 이낙연이 40.3%가 나왔습니다.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이 앞서 나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걸러야 되는 여론조사냐? 그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따져드리겠습니다. 이 데일리안의 여론조사는요. 자, 무선 ARS 100%로 진행이 된 여론조사입니다. 전체 응답률은 3.1%입니다. KBS 여론조사 응답률은 23.8%,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3.1%. 차이가 나도 좀 너무 많이 나죠. 자, 그렇다면 데일리안은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한 것일까? 이것도 찾아봤습니다. 자, 데일리안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CEO의 인사말이라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EO가 누군가 들여다봤는데 이름이 안 나와. 여론조사 공정주 대표이사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한데? 아니, 이름이 안 나온다고? 이거 뭔가 냄새가 나죠?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공정은요, 이미 MBC의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2019년 검언 표창장 위조 공작 게이트, 여기에서 조국 죽이기에 올인했었던 그런 곳이다. 그때 이후로 사실상 휴점이고 최근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건데 MBC에서 취재 결과 여론조사 공정의 대표를 알아냈습니다. 박원규라는 사람인데요. 자, 보시면 극우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뒤에 태극기가 보이고 냄새가 나죠. 자, 그리고 정성희 목사, 여론조사 공정의 이사입니다.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보자와의 인터뷰도 나오는데요. 에스더 기도 운동의 관계자, 18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 안 되게 활동한 것들, 이런 제보가 있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만든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자, 이런 인터뷰도 있고요. 그걸 만들 때 저도 작은 헌금을 했어요. 자, 여론조사 공정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자, 데일리안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하면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론조사 공정, 이곳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왜곡 보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례가 있는 회사예요. 자, 이런 전례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데일리안은 이곳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데일리안도 같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결과와 KBS의 여론조사 결과,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신뢰하겠습니까? 응답률 23.8%의 KBS의 여론조사, 응답률 3.1%의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결과. 답은 나와 있죠. 이들이 원하는 건 왜곡과 선동,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압도적 1위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